착하게 살아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5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마움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 말이에요. 넌 착하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처음에는 기분 좋게 시작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으로 다가오고 나중에는 상처로 남게 되죠. 그렇다면 착한 마음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착하게 살되 더 똑똑하게 살면 됩니다. 오늘은 선한 마음을 지키면서도 절대 당하지 않는 5가지 비밀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생생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가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감정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잘못 다루면 그 나침반이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 저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조언했던 어느 선배는 그 후배는 충고를 오해하고 뒤에서 꼰대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직장에서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죠. 그의 문제는 감정에 휘둘려 화를 참지 못하고 행동에 옮겼다는 데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한 선배는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후배가 왜 불편했는지 감정을 분석하고 이렇게 말했죠. 혹시 내가 한 말이 불편했니? 내가 더 잘 전달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고 후배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은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우면 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절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가 실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거절은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번 달에 돈이 좀 부족해서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묻자 그녀는 마지못해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부담은 커졌고 결국 친구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돈 문제로는 항상 선을 지키려고 해.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처음에는 친구가 실망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 친구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명확한 경계를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절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어. 이 한마디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세 번째, 스스로를 너무 쉽게 허락하지 마세요. 너무 친절한 사람은 오히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친절을 진심으로 존중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지 씨는 직장에서 매번 동료들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중엔 이건 내가 알아서 해줘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야 했습니다. H씨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돕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일을 분명히 했죠. 동료들이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의 태도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경계를 분명히 하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키세요. 원칙 없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죠. 아이씨는 친구가 부탁할 때마다 다음엔 안 도와줄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막상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매번 들어줬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소비하며 후회만 남았습니다. 제이 씨는 미리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는 내 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도움을 준다. 이 원칙 덕분에 그는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내 삶의 나침반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당당히 지키세요. 5번째, 명확하게 말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애매한 태도는 오해를 부르고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게 만듭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명확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K씨는 친구와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마다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K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L씨는 난 이 메뉴가 좋아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쌓이면서 그는 더 큰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음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강력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받고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한 모든 방법의 기초가 되는 비밀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만의 삶을 살아가세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실망하겠지? 하지만 이렇게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MC는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썼습니다. 회사에선 팀원들을 도와주느라 정작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못했고, 가정에선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본인의 휴식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건강도 잃고 불만만 쌓이게 되었죠. 반면 NC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나 자신에게 먼저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는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삶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이 아닌 나만의 기준과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만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5가지 방법과 기초가 되는 방법을 기억하세요.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기. 스스로를 쉽게 허락하지 않기.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키기. 명확하게 말하며 자신감을 키우기.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만의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중에 공감 가는 것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혜로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